네, 안녕하세요. 푸른산호초입니다. 오랜만에 또 강의를, 공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서비스 경험 디자인 툴킷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애던 툴킷이라고 해서 발견하기 단계와 정의하기 단계의 디자인 활동들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구조화된 핵심 프로세스의 디자인 싱킹을 접목하여 만들어졌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던 어, 더블 다이아몬드죠. 이게 더블 다이아몬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복습을 해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이쪽에서 디스커버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발산이 된다는 거겠죠. 발산을 해서 최대한 많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제를 한 다음에 이쪽 디파인 영역에서 이게 수렴이 되고요. 수렴이 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 디파인된 내용을 디벨롭 할 때 역시 이게 발산이 되겠죠. 발산. 음, 그리고 딜리버, 이 전달할 때 이제 이 타겟에게 전달할 때는 역시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된다. 수렴. 이게 디자인 띵킹을 할 때 전체적인 이 과정이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두 개 있는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한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론이었죠. 그리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액터스가 있고 터치 포인트, 또 어퍼링스, 니즈,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애돈이라고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휴먼 센터드 디자인에서 HCD 툴킷도 한번 살펴봤었고 아이데오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잖아요. 아이디오에서 휴먼 센터 디자인이라고 해서 뭐 만들었었고 세 가지 핵심 원리는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이다. 개발도상국의 삶에 디자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 예,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예, 그리고 여기서는 듣기, 창작하기, 전달하기. 컬렉티브 액션 툴킷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그러니까 독일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디자인회사 프로그 디자인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와 커뮤니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동으로 조직화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와 방법에 구성된 컬렉티브 액션 툴킷을 개발하였다. 이 툴킷은 액션 맵 행동 지도와 6 영역의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 지도는 경로에 집중하게 해주며 행동하고 습관하는 시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이미지, make, plan, build, seek에서 clarify를 한다는 거겠네요. 음, 네. 이게 이제 컬렉티브 액션 툴킷이라는 거고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clarify, 명확하게 하기, 조직 찾기, 상상하기, 만들기, 계획하기 커뮤니티와 조직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법들을 제공한다. 네. 그래서 목표에 따라 정해진 순서 없이 각 행동들을 따를 수 있으며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목표를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자 처음 세웠던 목표 또한 바뀔 수 있는데, 즉 처음에는 어떤 목표에 합의하여 시작했더라도 계속해서 행동 지도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음성도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클리어 파일 명확하게 조직하기, 찾기, 상상하기, 그다음에 만들기, 메이크, 그리고 계획하기까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디자인 틸켓 이거는 이해, 발견, 정의, 발전, 발전달 이런 형태가 있었고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정의하기, 발전하기, 전달하기 이게 이제 국민 디자인 틸켓이다. 그래서 11회차는 이제 서비스 경험 디자인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서도 역시 요구사항을 파악을 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준비하기에 대해서 좀 배웠었고 제안 요청서 그때 만들었었죠 제가.
사전 질의서. 기본적인 포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던 것 같아요. 제안 요청서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네. 디자인 실무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고, 요구사항 문서의 실패, 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가 지금 대학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좀 약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구사항 문서의 실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뢰자와 수행자 간의 의사소통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제안 요청서와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서상의 소통은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문서 작성 과정을 거치면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잘못 진행될 경우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제안 요청서와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 요구사항 문서가 있다. 요구사항 문서. 이거 마케팅 리퀘어먼트 도큐멘트라고 하네요. 예, 리퀘어먼트 도큐멘트 뭐 어쨌든 요구사항이니까 리퀘어먼트가 들어가네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개발을 요청하는 고객사나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다. 요구사항 문서는 90년대 소프트웨어 개발기에 적합했던 폭포수 모델, 워터폴 모델에 근거한 개발 방식으로 오늘날에는 적용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서는 향후 일어날 모든 사태를 예측할 수 있고 업무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데 현실은 이러한 전제에 맞지 않아 폭포수 모델에 기반한 문서를 통한 소통 방식은 원활하지 않는 의사소통, 협업 부족, 이해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기민한 태도를 강조하는 에자일. 에자일이 이런 계단형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에자일이라고 합니다. 에자일 프로세스 또는 린 프로세스가 제기되었다. 린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벽에 이렇게 가볍게 기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기대고 있다. 가볍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발표된 에자일 선언은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기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우리나라 말은 띄어쓰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에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내에서의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는 방법론이며 린 프로세스는 스타트업이 처한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여기서 린 프로세스라고 하죠. 린 프로세스.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독립적인 기업 간의 계약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와 동등한 성격의 문서가 아니다. 그러나 제안 요청서나 제안서 위주로 진행하는 업무 처리가 자칫하면 경직되고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 요청서가 없는 경우의 서비스 디자인, 제안 요청서가 없이 서비스 디자인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적지 않다고 하네요. 서비스 디자인을 담당할 인력이 자체 내에 있으면서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제안 요청서에서 다룰 내용이 검토되더라도 문서로 작성되거나 문서를 주고받는 일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안 요청서상의 내용들은 검토되어야 하며 제안서에 담겨야 한다. 제안서에 뭐 다 담기겠죠. 그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네.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수행 계획 수립. 제안서에는 프로젝트 제목, 목적, 목표, 과업 내용, 기대 성과, 수행 기간, 예산 등이 기재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겠죠. 의례적으로 이 중 제목, 목적, 수행 기간 등 의뢰자가 주로 결정하는 내용들은 앞서 3-1-1 항에 서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견적서와 프로젝트 내용 및 진행 방법, 팀 구성, 프로젝트 공간 등을 자세히 나눈다. 견적서 산출. 견적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각종 경비를 포함한 가격을 예상하고 산출. 견적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견적서는 제안 요청서의 예상과 동일하며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지만 제안서 항목에 일부러 포함하지 않고 별도 문서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도 당연한 게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서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견적 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산은 거래를 하지 않는 프로젝트여도 편성해야 하지만 견적서는 공급자와 발주자 간의 거래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작성된다.
견적서는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행번호, 작성일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고 공급자 측에 결제를 완료하여 송부한다. 견적서 이건 이제 내부 결제죠. 대표이사라든가 결제 라인. 네, 거기에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 직원이 막 저의 결제를 안 받고 견적을 내고 하기도 했어요. 견적서의 최종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기재. 아, 이게 완전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사회생활에 아주 필요한 공부인데, 네, 견적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거 간혹 빼먹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근데 이건 견적보다는 계약 이 정도로 좀 중요하게 가려면 계약서를 적어야 돼요. 계약서를 적어서 간인도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인 말고 또 개인이라고 있어요. 개인 아세요? 간인은 대부분 아시는데 이 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장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꽝 하고 찍잖아요. 우리랑 계약하는 곳이랑 이걸 이제 간이라고 하고 견적서 맨 앞장을 이렇게 두 장을 딱 놓고 예, 이게 원본이면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개인이라고 하죠. 얘는 처음에 한 장만 적고 얘는 모든 페이지를 다 찍어야 되는 예, 위조를 방지한다. 상호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계약서보다는 그냥 플랫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계약 플랫폼.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예, 플랫폼 이용해서 쓰시면 하나 계약하는데 한 1,000,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한 포맷에 1, 2,000원 정도? 더 올랐을라나? 예, 이 정도면 등기 가격도 안 되잖아요. 등기. 요즘 빠른 등기 얼마인 줄 아세요? 빠른 등기 4,900원 정도 합니다. 예, 등기가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계약하려면. 네. 그래서 플랫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것도 걸리면 계약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공인인증서로 다 날인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약서입니다. 빼박입니다. 빼박. 네, 빼박. 네.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 수립. 프로젝트의 과업 내용과 진행 방법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성의 정도, 결과물의 유형,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권한 및 제한 등 기술적인 이슈, 이해관계자 등 다음과 같은 여러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혁신성의 정도. 과제를 통해 개선할 대상이 완전히 새로운 제품 또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부분적이고 표피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능, 새로운 니즈를 염두에 두는 혁신 사업, Really New Product, RNP라면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상품 기획 자료가 없으므로 탐색적인 차원의 리서치부터 방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되게 한 1, 2천 1에서 2천 정도, 2천만 원 정도의 사이의 프로젝트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고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의 디스커버 디파인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다이아몬드 진행이 중요하고 비중도 커진다. 더블 다이아몬드 아까 두 개 이렇게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네.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리. 네, 이렇게 돼 있었죠. 다이아몬드 진행이 중요하고 비중도 커진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상품 기획, 유본형 프로세스 기회 도출, 아이데이션, 컨셉트 빌딩, 시각화, 사업화 등의 4단계로 제시하고 이를 다시 산업 경쟁 분석, 트렌드 분석, 사용자 분석, 기회 영역 정의, 아이디어 개발, 컨셉트 작성 및 선정, 디자인 사업화, 검토의 8개 주요 활동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혁신성이 강한 신산품일수록 앞 단계인 기회 도출 관계가 중요하다. 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신상품 기획 프로세스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게 기회 도출이 중요했대요. 기회 도출 그리고 바이데이션, 시각화, 사업화. 네. 산업 기회 도출은 산업 경쟁 분석, 트렌드 분석, 사용자 분석, 기회 영역 정의. 네. 그리고 아이데이션에서는 아이디어 개발, 스토밍, 아이디어 그룹핑, 스크리닝, 캔버스, 페르소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페소나라고 컨셉트 작성, 선정, 시나리오. 시각화는 디자인 전략, 디자인 방향, 시각화, 3D 렌더링, GUI, 디자인 모형, 디자인 평가, 사업화 검증,
이게 디자인인데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하는 그런 플로어네요. 보니까. 음, 여러분들이 이 표는 한 번쯤 실제로 창업을 하셨거나 사업을 하신다면 이 표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발굴할 건가, 그리고 이미 아이디어가 있다면 얘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음,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사해서 이걸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고, 이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면 아이데이션이라는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빌딩한다, 시각화를 하겠다. 네, 그래서 하면 디자인 프로젝트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 집중되어 진행. 그러니까 아까 이 디자인 진흥원에서 나온 것은 이 앞단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기회 도출이 이제 신제품일 때 여기를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부분적인 변경,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자동차가 있으면 그냥 이 얼굴 앞에만 딱 바꾸는 거 페이스 리프트 모델 체인지를 추구하는 경우라면, 디자인 프로젝트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두 번째 다이아몬드. 두 번째 다이아몬드가 뭐였죠? 어, 뭐였죠? 디스커버 앤 딜리버 였잖아요. 거기에 더 집중한다. 왜냐하면 앞에 이건 이미 검증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검증이 이미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물의 유형은 프로젝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결과물의 유형도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결과물의 물리적 제품, 디지털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이들이 통합된 시스템인지에 따라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할 방법이 달라진다. 그렇죠? 디스커버와 디파인 단계에서 진행할 리서치 방법과 분석 방법도 영향을 받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디벨롭과 딜리버 단계의 진행 과정과 방법에서 큰 차이가 난다. 물리적 제품이라면 라이노 3D나 3ds 맥스 등과 같은 3D 모델링 툴로 설계한 후 렌더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디지털 제품이라면 스케치, 어도비 XD, 피그마 등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에요.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유료로 이용하면 이제 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서 나중에 저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이핑 UI 툴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그리고 마이크로 인터랙션과 정보 구조, 내비게이션 방법을 설계하므로 프로젝트 팀 구성과 진행 방법이 확연히 달라진다. 네. 그다음에 또한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딜리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테스트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죠. 이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물리적 제품과 화면을 조작하면서 인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웹 앱,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는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다원,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수행사 또는 담당 부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산출, 이 프로젝트를 얼마 동안 진행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지, 외부의 의뢰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면 이 프로젝트 용역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인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예산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기간이 변동될 것이므로 자원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간이 제한된다면 이를 토대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먼저냐를 결정하기 좀 어렵지만, 되게 발주처에서 계획한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해도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우리는 어떻게든 예산에 맞춰서 이쪽에서 원하는 퀄리티를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예산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집중이 더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권한 및 제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팀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제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죠.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의 목표를 바꿀 수도 있는 근본적인 권한이 있는지, 결정된 범위 안에서 서비스 접점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하는지에 따라 프로젝트의 계획은 크게 좌우된다. 또 뭐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병직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유기적으로 대처가 되는 부분이죠. 제안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켜야 할 규정이나 법규, 제도 등을 말하는데, 가이드라인과 같이 완화된 수준의 제한점도 있다. 브라이언 로스는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를 토대로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게 고안한 디자인 제한점 모델법 법자. 어, 이게 약간 거의 법에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레지슬레이터를 포함합니다. 권한과 제한에 따라 디자인 프로젝트의 범위, 스코프가 정해지며 그에 따라 프로젝트 내용과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 자, 기술적인 이슈 129페이지 이해관계자 조사.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나 이게 네, 용역 계약서 상당히 많이 이어지겠네요. 보니까 지금 시간이 아예 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네.